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8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선회해 국정연설에서 대권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민주주의 수호를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리턴 매치가 확정된 다음 날인 어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시간 8분간 행한 집권 1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이번 대선을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 구도로 상정하며 본선을 향한 출정식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안마다 전임자를 거론하며 연설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올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자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낙태권 옹호, 대기업 증세 등을 강조하며 트럼프와 차별성도 부각했습니다. 공화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의식한 듯 내 나이가 되면 이전보다 더 명확해지는 것이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이슈는 우리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늙었느냐다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을 의식한 듯 연설 내내 에너지 넘치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자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을 담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무척 화가 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사이코라고 칭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의 재대결로 11월 대선 대진표가 결정되자마자 이 상대에 대한 공개적 모욕주의가 막말에 가까운 반격에 이루어지면서 대선판이 초반부터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다음 날인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의 어젯밤 연설은 전 세계에서 혹평을 받고 있다며 극단적 좌파 미치광이들만 최대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무척 화가 난다며 이자는 사이코라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약 68분간 행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내 전임자라는 표현을 13차례나 써가며 트럼프의 대러시아 기조, 대선 불복, 코로나19 대응, 국경 통제 강화 입법 반대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 고령 논란을 불식을 시도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신뢰한다는 무당층의 답변이 연설을 계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힘있고 활기찬 연설을 통해 재선 도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가 일단은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CNN이 사전에 전국에서 모집한 국정연설 시청 유권자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늘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1%였습니다. 어제 연방하원에서 레이켄 라일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인 호세 이바라에 의해 조지아 UJ 캠퍼스 내에서 살해된 어거스타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인 22세의 레이큰 라일리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콜린스 의원이 발의하고 3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며 양당 법안으로 251대 170표로 통과하며 승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강도나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를 이민세관 집행국 즉 ICE가 구금하도록 연방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인 호세 이바라는 이전에도 이미 조지아에서 절도 혐의를, 뉴욕에서는 친아들에게 해를 가하는 등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남부국경 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있으며 가석방, 구금 요건 위반 또는 정책 실패와 같은 이민 조치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주 법무장관이 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켄 라일리 법은 추후 상원 투표를 거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가구당 소득이 평균으로 10만 6,500달러는 돼야 하고 대도시들에서는 이보다 두세 배는 더 고소득이어야 가능해 갈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에서 올 1월 사이 5년 만에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가구 소득이 80%나 급등해 한 달 소득에서 30% 이내의 비용을 지출 가능한 내 집 마련 능력 가구는 절반에서 6.6%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2월 들어서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2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보다 27만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8천 건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전문가 전망치 3.7%보다 높았습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 국제선 여객기에서 이륙 중 바퀴가 빠져 우회에 착륙하고 미국 국내선은 화재가 나 회항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발 일본행 유나이티드 35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놀랍게도 바퀴 하나가 떨어졌고 이 비행기는 급히 LA로 우회 착륙했습니다. 승객 235명의 조종사와 승무원 등 탑승자 249명이 모두 무사했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바퀴는 공항 내 직원 주차장에 떨어졌고 주차 차량 중 최소 1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떨어진 바퀴는 보잉 777기의 주요 랜딩 기어 2개 기둥에 달린 12개 바퀴 중에 하나로 미 연방항공청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에도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이륙 직후 엔진에 불이 나 회항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1118편이 플로리다로 향하다 33분 만에 다시 같은 공항에 착륙했고 모든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60여 명이 타고 있었고 보잉 737 기종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초 비행 중 문짝이 날아가고 화재에 이어 바퀴까지 빠졌던 보잉기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앙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제2전기차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앙은 어제 신형 전기차 R2의 생산 개시를 발표하면서 당초 예정된 조지아주 공장 대신 일리노이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은 일리노이주에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및 픽업 트럭 제조에 나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리비안은 지난 2021년 12월 조지아주 모건 월턴 카운티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제2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착공한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에 앞선 조지아주의 최초의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리비앙은 2026년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최근 2년간 조지아주 동부 2,000에이커 부지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설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리비앙의 주가가 내려간 것도 공장 건설 중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8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